안녕하십니까.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암 환자들의 수면장애, 즉 불면증, 잠을 잘 못 자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컴플레인 호소가 많고,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암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어떤 수면 장애들이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의 수면 장애는 한 15% 정도라고 그래요. 10명에 한두 명 정도. 그런데 우리가 암 환자들은 30에서 50%라 하거든요. 거의 배 내지 한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보면 50% 이상이라고 봐요. 저는 한 60, 70% 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거의 지금 통계에 나온 걸 보면 77%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암하고 관련돼서 왜 수면 장애가 잘 오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우리 암 환자들이 제일 오는 게, 일단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충격을 받거든요. 그로 인한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불안감이라든지 암에 대한 공포라든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수면 장애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술이라든지 항암, 방사선, 또 어떤 항호르몬제를 투여한다든지 이런 치료 기간 동안에는 또 잠을 설치고 잘 자지를 못하죠. 또 하나는 암은 어때요? 오랜 동안 치료를 하는 거죠. 5년, 10년 이상을 치료를 하는데 초기에 암을 수술했다든지 항암을 했다든지, 특히 수술한 경우에는 어떤 근골격계의 어떤 불균형을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걸로 인한 통증이 오죠. 만성 통증이 와요. 특히 항암 같은 경우에는 손발 저린 증상이 오래 간다든가, 수술로 인해서 근골격 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적인 통증이 아닌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통증이 나오고, 이게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수면 장애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우리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암에 영향을 어떻게 줄 건가? 수면 장애가 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그래요. 낮에는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고, 저녁에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돼 있어서 이게 잠을 자고,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야 면역이 올라가요. 그런데 저녁에 잠을 못 자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면역 저하가 와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게 되니까 암을 걸릴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저녁에 잠을 못 자면 저녁에 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은 암 발생률이 높아요.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 자체가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잘 자야 면역도 올라가고 멜라토닌도 많이 나와서 암에 잘 안 걸리는 거죠. 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근로자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낮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밤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암 발생률이 7배 정도 차이가 난대요. 이것만 보더라도 어때요? 잘 못 자거나 아니면 생활 패턴이 바뀌었을 때는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이게 암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면 장애가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할 건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녁에 누워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몸을 뒤치다거리고 이게 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한 20분 동안 누워서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일단 일어나라는 거죠. 계속 누워있게 되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어나서 어떤 하던 일을 한다든지 해서 잠이 올 때까지 눕지 말고 있다가 잠이 올 때 눕는 것도 하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불규칙해졌을 때 잠 리듬이 깨져가지고 잠을 못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리듬으로 잠을 자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녁에 간식을 먹지 마세요. 간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간식을 먹지 말고, 특히 커피라든지 그 다음에 홍차, 녹차 이런 건 어때요? 각성작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되고, 그 다음에 흡연도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잠자기 전에 담배도 피우지 않는 게 좋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 풀기가 어렵죠. 특히 스트레스를 인해서 수면 장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심리치료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심리치료들이 있어요. 명상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뭐 유도 심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요가 이런 것도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어요. 이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멜라토닌 제제를 먹어보라고 권유를 해요. 이거는 어떤 습관성이 되는 그런 약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암을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 제제를 좀 복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약으로도 나와 있고 기능식품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단기간, 장기간이 아닌 단기간에 수면 유도제를 좀 복용을 하면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근데 절대 장기간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장기간을 하게 되면 습관성이 되고 약 용량이 올라가요. 최단기간 쓰고 가능한 한 스스로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수면 유도제를 먹는 분들이 보면은 약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면 장애를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